대문은 집안의 입이요. 안방은 집안의 심장이다. 입으로 맑은 공기와 좋은 음식이 들어와야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다. 입구가 막히거나 독이 들어오면 그 집안은 서서히 병들고 죽어간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기인이자 베스트셀러 토정비결의 저자인 토정이지암 선생이 집터와 가상을 논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풍수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풍수는 미신이다, 요즘 세상에 무슨 방향 타령이냐라고 치부해버리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둡고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집니다. 반면 햇살이 잘 들고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돕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이 뿜어내는 기의 작용입니다. 환경이 사람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그 무의식이 결국 행동과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현관은 바깥에 거친 온기가 걸러지고 새로운 복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자 집안의 얼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인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곳을 창고처럼 쓰거나 잘못된 물건을 두어 제 발로 들어오려던 복을 뻥 차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토정 선생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집을 복이 굴러들어오는 천하의 명당으로 만드는 현관 풍수 비법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장 현관으로 달려가 거울의 위치부터 확인하게 될 것이며 꽉 막혔던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시원하게 뚫리는 개운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거울을 당장 치우십시오. 풍수에서 거울은 기를 반사하고 증폭시키거나 충돌하게 만드는 매우 강력하고 위험한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기 전에 옷매무새를 봐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현관문을 열면 바로 내 모습이 보이게 끔찍한 크기의 전신 거울을 정면에 달아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들어오려던 행운의 신에게 너 들어오지 마, 나가 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밖에서 들어오는 맑고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거울 표면에서 그대로 반사하여 밖으로 튕겨내 버립니다. 좋은 기운만 튕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 머물러야 할 소중한 재물운과 가족의 화목한 기운까지 밖으로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는 집은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며 가족들이 밖으로만 나돌고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문을 열었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희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 그 놀란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 가족들이 가위에 눌리거나 흉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거울이 필요하다면 현관의 측면에 작게 다십시오. 풍수적으로 왼쪽은 재물운, 오른쪽은 출세운을 돕습니다. 만약 붙박이장이라 뗄 수 없다면 예쁜 그림이나 천으로 평소에는 가려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거울 하나만 가려도 집안의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둘째, 현관 바닥에 신발을 어지럽게 널어놓지 마십시오. 토정 선생은 길이 막히면 뜻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 즉 사람으로 치면 음식물이 넘어가는 목구멍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목구멍에 신발이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고 택배 상자가 길을 막고 있고 아이들 킥보드나 자전거가 널브러져 있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됩니다. 어지러운 신발은 인생의 장애물을 뜻합니다. 현관이 지저분한 집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해집니다. 또한 밖에서 묻어온 온갖 먼지와 나쁜 기운이 신발 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그 흉한 기운이 집안 깊숙이 침투하여 가족들의 호흡기 건강을 해치고 잔병치레를 하게 만듭니다.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현관에는 지금 당장 신는 신발 딱 한 켤레만 나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에 젖은 우산이나 흙 묻은 유모차,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현관에 방치하는 것은 나는 음습하고 더러운 기운을 좋아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귀신이 딱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현관 바닥은 매일 물티슈로 닦아 윤이 나게 하십시오. 바닥이 반짝반짝해야 재물신이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깨끗한 현관은 그 자체로 돈을 부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셋째, 현관을 어둡고 침침하게 두지 마십시오. 풍수의 기본은 명당입니다. 밝을 명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은 밝고 환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고 귀신과 가난은 어둡고 습하고 차가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전기세 아깝다고 현관 조명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거나 센서 등이 고장났는데도 사는데 지장 없다며 몇 달째 방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캄캄한 어둠 속에 가두는 미련한 짓입니다. 현관은 집안에서 가장 밝아야 하는 곳입니다. 태양처럼 환한 조명을 쓰십시오. 집에 들어섰을 때, 아, 환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밖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즉시 치유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가능하면 차가운 형광등색보다는 붉은 계열이나 노란 계열의 따뜻한 조명을 쓰는 것이 가족의 화합과 금전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명만큼 중요한 것이 향기입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퀴퀴한 신발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들어오던 복도 코를 막고 도망갑니다. 악취는 곧 도끼입니다. 천연 아로마 향이나 은은한 디퓨저 혹은 숯을 두어 현관문을 열 때마다 기분 좋은 향기가 나게 하십시오. 좋은 빛과 좋은 향기는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잡기를 쫓아내는 최고의 풍수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정 선생은 터가 좋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라도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면 내가 사는 환경부터 바꾸십시오. 현관 정면의 거울을 치우고 바닥의 신발을 정리하고 조명을 밝게 바꾸는 것. 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나아가 집안의 운명을 바꿉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담는 그릇이고 내일의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그 발전소의 입구인 현관을 신성한 사원처럼 깨끗하고 경건하게 관리하십시오. 티끌 하나 없는 환한 현관으로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건강과 재물, 그리고 행복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